여러분의 워너비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Just stay with me. Just stay with me. Just stay with me. 안녕하세요. 도화지TV의 디자이너 도화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브랜드 이야기 가지고 왔답니다. 프렌치 시크의 감성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인 셀린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정규 앨범을 발표한 블랙핑크의 리사가 셀린느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되었죠. 셀린느 디렉터인 에디 슬리먼이 직접 촬영한 4장의 흑백 사진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었어요. 또 미우새의 김희선님이 셀린느의 대표 가방인 클래식백을 들고 등장하면서 김희선 연관 검색어에 셀린느가 오르기도 했죠. 왜 셀린느를 여성의 워너비 브랜드라고 불리는지, 여성들에게 왜 사랑받고 있는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셀린느의 시작. 재밌게도 여성들의 워너비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셀린느는 아동 신발 브랜드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1946년 셀린느의 창립자인 셀린느 피비이나와 그녀의 남편인 리차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위한 신발을 찾던 중 직접 신발을 만들게 되었고, 셀린느의 이름을 따서 아동 신발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셀린느는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1963년 여성 구두를 런칭하였고 1964년에는 셀린느의 첫 향수인 벤트포를 런칭하였어요. 그 후 1966년에는 가죽 가방 라인까지 출시하였어요. 여기에서 멈추었다면 지금의 셀린느가 없었겠죠? 셀린느는 여성들이 매일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기 위해 레디투웨어까지 확장하였습니다. 당시 셀린느 특유의 감성의 디자인으로 여성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어요. 1973년 브랜드의 로고를 타이포그래피 로고로 새롭게 당장하였고 1996년 LVMH 소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두 번째, 셀린느 디자이너. 셀린느의 창업자인 셀린느 비파이나는 셀린느의 디자이너로 활약하다가 1997년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마이클 코어스의 디자이너인 마이클 코어스가 그녀의 뒤를 이어 디자이너로 6년간 프랑스 브랜드인 셀린느의 미국적인 감성을 불어넣어줬다는 평을 받았어요. 그가 디자인한 액세서리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참고로 재밌는 이야기로 90년대 후반 루이비통은 마크 제이콥스가, 셀린느는 마이클 코어스가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둘 다 나란히 루이비통과 셀린느를 나온 뒤 뉴욕으로 돌아와 자기 이름을 딴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피비필로. 지금의 셀린느의 명성이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클레오의 매출을 2배 이상 끌어올린 명성으로 유명했던 피비필로가 합류하면서부터였어요. 그녀는 군더더기 없고 심플하면서도 편안한 옷을 만들었고,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미니멀한 패션을 중성적이며 자유롭고 자신감을 나타내는 절제된 스타일을 선보였어요. 2011년 한 인터뷰에서 과도한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처럼 그녀는 셀린느를 통해 절제된 스타일을 선보이고자 하였죠. 그녀의 첫 컬렉션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컬렉션이라는 평이에요. 첫 번째 컬렉션을 시작하면서 피비필로는 카바스, 러기지, 클래식이라는 3가지 기본백 라인을 선보였어요. 이는 다른 유명 고가 브랜드들의 로고를 강조한 백과는 다르게 로고보다는 특유의 형태가 주목되는 디자인이었고, 이 디자인은 21세기 200 시리즈의 시작이 되었죠. 이후 여러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다소 박시한 형태의 위에서부터 사다리꼴 모양이 나타나는 날개가 달린 것 같은 비슷한 형태의 가죽 가방을 선보였고, 이런 디자인의 모티브가 된 트라페제백 디자인을 처음으로 제시한 그녀는 그만큼 패션계의 영향력이 대단했죠. 그렇게 10년간 셀린느와 함께했던 그녀는 2018년 FW 컬렉션을 마지막으로 셀린느를 떠났어요. 네 번째, 에드 슬리먼. 피비가 떠난 후 입생 로랑의 디자이너였던 에드 슬리먼이 셀린느를 맡았어요.
에디 슬리먼은 남성복을 디자인해 오던 그였기에 여성복만 해오던 셀린느의 남성복 라인을 출시하였고, 그는 이전 생로랑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셀린느의 로고를 변경하며 이전의 셀린느에서 벗어나 자신의 색을 셀린느에 입히기 위해 여러 가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가 셀린느에서 처음 발표한 컬렉션에서 이전 생로랑에서 활약했던 시절의 디자인과 비슷한 옷들이 등장하면서 슬린느, 생로랑 2.0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셀린느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전 PB 시절을 그리워했고, 올드 셀린느라는 말이 생기며 PB 시절의 제품들이 고가에 팔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드 셀린느 계정이 생길 정도였어요. 5번째, 올드 셀린느와 뉴 셀린느. 디자이너가 바뀐다고 해서 올드, 뉴가 붙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만큼 PB가 셀린느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PB 시절의 셀린느를 올드 셀린느, 에디의 셀린느를 뉴 셀린느라고 부른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도 PB 시절의 클래식 백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로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방을 열었을 때 이전 로고가 찍혀있는 제품을 올드 셀린느라고 부른답니다. 에디표 클래식 박스인 뉴 셀린느의 시그니처 백은 트리오페 백입니다. PB의 클래식 박스는 사각 버클이었다면 에디표 클래식 박스는 트리오페 버클 장식으로 디자인되어 셀린느 가방임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올드 셀린느의 미니멀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카바스와 뉴 셀린느의 카바스를 보면 확연히 다른 디자인이 느껴지죠. 브랜드 로고가 은은하게 들어가서 로고보다는 고유의 디자인으로 브랜드를 알 수 있는 셀린느의 매력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어쩌면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는 현재 에디 슬리먼의 가방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뿐 아니라 레디 투 웨어 역시 확연히 차이가 느껴져요. 은은한 컬러의 조합으로 미니멀한 디자인을 선보였던 올드 셀린느와 달리 뉴 셀린느는 70년대의 클래식한 감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확연히 비교되는 올드 셀린느와 뉴 셀린느, 여러분은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시나요? 6번째는 현재 셀린느. 에디 슬리먼의 첫 컬렉션은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2020년 컬렉션에서는 조금씩 명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평이에요. 70년대의 클래식한 컨셉으로 발표하였고, 에디 슬리먼이 디자인한 16백이 셀럽들이 들고 등장하면서 혹자는 뉴 셀린느를 반기는 이도 있고, 혹자는 아직까지도 PB 시절의 올드 셀린느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또 최근 셀린느의 버틸걸 카바스 코튼백은 국내에서 이다희님이 공항 패션으로 선보여서 화제가 되었고, 아이비님의 인스타를 통해 보여져서 SS 시즌 해외 셀럽뿐만 아니라 패션 인플루언서들에게도 핫한 아이로 떠올랐어요. 이전 PB의 가방과는 다르게 좀 더 젊어진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에디 슬리먼의 생로랑 시절에 호불호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화제와 브랜드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에디 슬리먼의 셀린느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셀린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루이비통, 샤넬과 같은 명품 브랜드보다는 미니멀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사랑받았던 브랜드여서 저 역시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마음속에 원어미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명품 브랜드마다 브랜드만의 컬러가 있고 어떤 수장이 그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브랜드의 컬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셀린느를 통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워너비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